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재붕 교수님의 포노사피엔스입니다. 최재붕 즈음 출판사 샘앤파커스입니다. 문명을 읽는 공학자 최재붕 교수님이 물으시네요. 포노사피엔스의 시대, 당신은 준비됐나요? 이 책의 리뷰에 앞서 세계의 변화 한 귀절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대형 백화점은 문을 닫았고 100년 전통의 타임도 파산 후 인수되었다. 우리나라의 한국시티은행은 무려 90개의 지점을 폐쇄했다.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마트나 백화점을 가지 않고 종이신문을 보지 않으며 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일상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진 걸까? 이 모든 것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신인류, 바로 포노사피엔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 기원을 담았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이들의 변화가 만들어낸 시장의 변화를 각 분야별로 세세히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포노사피엔스 문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정리했고요. 마지막 4장에서는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제1장입니다. 혁명 전야, 포노사피엔스가 몰려온다. 자, 여기에서 먼저 포노사피엔스가 뭔지 알아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이 가능해졌고요. 정보 전달도 무척 빨라졌지요. 그래서 일상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은 힘들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등장한 용어인데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사피엔스에 빗대어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르는 데서 나왔습니다. 즉, 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스마트폰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21세기 최고의 혁명가입니다. 즉, 스티브 잡스는 탄생한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된 도구를 인류의 40%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동시에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인류도 함께 탄생시킨 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잡스가 디자인한 모든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은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와 철학을 담고 있는데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사람이 중심이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한번 바라볼까요? 일상은 이미 혁명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통된 일상의 혁명 3가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은행에 가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화 기기와 인터넷 뱅킹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슬픈 사실이지만 은행도 점점 폐쇄될 확률이 높고요. 은행원도 감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유통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으로 인해 백화점, 대형마트의 매출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초호황인데도 대형 백화점이 파산한 이유는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유통 때문입니다. 꽃사슴도 마트를 안 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배송, 쿠팡을 애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방송산업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상파 방송 광고는 10년 사이에 50%가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KBS를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청료는 어디다 내야 할까요? 제가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시작된 혁명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생소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혁명이 이미 우리의 매일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인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후 소비 행동이 바뀐 탓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모두가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36억 명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1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스마트폰이 만든 가장 큰 변화는 인류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뒤 사람들이 보는 정보가 달라졌고요. 그래서 전 36억 인구의 생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신문과 방송으로 사회 전체가 갖는 대중의식이 매우 비슷했지만 이제는 정보를 보는 방식이 진화되어서 선택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정보 전달 체계와 권력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지요. 분명한 것은 새로운 사유의 기준, 새로운 도덕의 기준, 새로운 상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에 앞서 우리나라의 세대별 특징을 3가지로 나누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볼 텐데요. 먼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들은 마지막 주산 세대입니다. 컴맹 1세대. 현재 우리 사회 상위 리더 계층입니다. 올 2019년부터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음 X세대라고 일컫는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후반에 출생하신 분들. 꽃사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세대는 물질적,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했고요. X세대, 신세대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 즉 아까 얘기한 대부분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IT에 능통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인터넷을 접해서 모바일과 SNS 이용에 매우 능숙하고요. 슬픈 현실은 고용 감소, 일자리 실 저하 등 악조건 속에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자본과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의 리더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에게는 참으로 억울하고 용납하기 힘든 일이겠지만 왜냐하면 아무도 10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라는 거. 이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문명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부작용만 언급할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새로운 문명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우리 스스로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호모사피엔스 레벨별 스마트폰 사용 정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어느 레벨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벨 1입니다. 자, 이 단계는 전화, 메신저, 검색, 카메라 등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레벨 5, 은행 업무와 일정 관리, 게임, SNS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벨 10은요, 시스템 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기에 절실하게 필요한 인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레벨에 속하시나요?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출근하실 때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왔다고 가정하면 집으로 다시 가서 가져오나요? 아니면 그냥 회사로 출근하나요? 저는 반드시 집으로 가서 가지고 갑니다.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생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한 부작용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 어른들은 그만큼 좋아진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어른이 배워야 하는지, 힘들지만 꼭 새로운 문명을 배워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버, 에어비앤비 아시죠?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어낸 기업들입니다. 기존의 택시 사업을 우버로, 기존의 호텔 사업을 에어비앤비로 재정비하면서 새로운 소비자, 포노사피의 선택을 받은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텔 플랫폼으로 성장한 에어비앤비는 불과 10년 만에 기업 가치 310억 달러를 훌쩍 넘어 세계 1위의 호텔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호텔 체인 기업들은 얼떨결에 가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동시에 여행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여행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기존 기업들에게는 위기가, 새로운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즉, 지금 여행 산업에도 거대한 포노사피엔스 생태계가 형성 중입니다. 신인류의 달라진 여행 문화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상식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포노사피엔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하는 시대입니다. 소비의 표준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든 운전해서 갈 수 있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20대와 30대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모바일 뱅킹으로 금융 업무를 해결합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편리함, 유튜브 플랫폼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호노사피엔스 시대는 이제 인류의 운명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그렇게 배우기 어려운 기기는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고요. 실제로 60세가 넘은 세대들도 호노사피엔스 문화를 즐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 기성세대 분 중에는 일부러라도 안 배우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저는 그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명을 두고 부작용만 일으키는 나쁜 물건이라고 믿어왔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쓸데없이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지 말고 SNS는 인생의 낭비야 이렇게 잔소리를 해왔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박식하고 지혜롭습니다. 인간관계도 한번 살펴볼까요?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우리는 기존과는 다른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마트폰 없이도 살 수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 비해 왠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일상이 바뀌면서 여러분의 일자리에도 위협이 찾아옵니다. 혁명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세상이 온통 디지털 문명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그 시대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문명도 훌륭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을 선택하고 전 세계 50%의 인구가 선택한 문명이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문명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문명을 즐겁게 학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1장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시장혁명의 본질이자 우리나라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폰을 든 인류가 10년간 만들어낸 새로운 문물을 학습하고 거기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명을 찾아 길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은 최재분 교수님의 호모사피엔스 제1장 새로운 인류의 탄생 기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이 과거의 첨단 기기들과는 달리 왜 인류의 소비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냈고 또 문명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만들고 있는 새로운 문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제2장에서는 이들의 변화가 만들어낸 시장의 변화를 각 분야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